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드론, 또 무인 자동차, 빅데이터. 요즘 정말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바로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인데요. 오늘 관련한 법안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빅데이터 산업진흥 법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첨단 정보와 미래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제 해운대구청장을 10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니까 네. 빅데이터 혁명이라는 그런 이제 책이 소개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네. 하다가 네. 빅데이터 혁명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바로 이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빅데이터의 저자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서 네. 우리 해운대구청에 빅데이터의 조직을 하나 만들고 싶는데 자문을 할 수 있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 만나기를 약속을 하고 예. 우리 직원들을 데려와서 예. 빅데이터 관련되는 그런 이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그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예. 저보다도 훨씬 빅데이터에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카이스트의 정황 교수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아. 또 제가 이제 카이스트 대전에 또 찾아갔죠. 네. 그래서 그 정 교수가 또 실무적으로는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정통하니까 예.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예. 대한민국 최초로 정부기관의 빅데이터 분석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아, 부산 해운대구에서 예, 최초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운대에는 이제 이 장산에 산불이 자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네네. 마침 또 드론이라는 예. 이런 이제 공중에 이제 또 날개에서 네. 감시하는 그런 것이 또 제가 소식을 접하게 돼서 이거다 그게 또. 전문가인 교수님을 또 만났죠. 그래서 이제 예. 드론을 네. 장산 산불 감시용으로서 전국 최초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3D 프린팅을 네. 제가 이제 전국 처음으로 네.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네. 전국 최초로 이런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결과적으로 네. 해운대 구청장 할 때 이 세 가지의 신성장 동력, 네네. 새로운 먹거리를 접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인연으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가 희망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셨군요.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발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새로운 그 문명의 이기들을 접하신 거고 활용하신 건데. 예. 그럼 오늘 다룰 내용 빅데이터 산업진흥법안의 네네. 입법 배경은 어떤 네. 것이었습니까? 아마 가장 큰 배경은 네. 이 빅데이터가 우리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현재 IT 업계의 최고의 하도는 빅데이터인데요. 네. 이 빅데이터가 내년에 시장 규모가 네. 미래 230조 달러입니다. 빅데이터의 시장 규모가요? 예, 세계의 시장 규모가 230조 달러.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예. 무려 우리나라 예산의 690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새로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는 이러한 엄청난 불효오선에 대한 대책을 네.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렇다면은 네. 세계 선진국에서는 네. 이러한 빅데이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민간 기업에서 빅데이터의 그런 신성장 동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으로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가감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게 발의하셨군요. 되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개념이라든가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예, 있는데 예, 예. 사실 요즘 방송 보고 들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러이러한 것이다쯤은 알고 있는데 예. 이 빅데이터가 간략하게 이제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요즘 이제 보자. 방송에서 네. 빅데이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 나오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라 그러면은 많은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많은 정보가 분석이 되고 선별이 되고 검색이 되고 네네. 이래가 유효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검색이나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데이터가 바로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성이나 질서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 나게 되는데요. 네네. 제가 근데 해운대 구청장 할 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빅데이터 조직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SNS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 해운대라는 네. 그런 이제 단어를 즐겼었는데 이 사람들이 해운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3만 8천 개에 대해서. 예, 예. 그래 하니까 뭐가 해운대가 나왔습니까? 아름답다. 네. 야경이 뛰어나다. 네. 그리고 또 해운대에는 여러 가지 경관이 굉장히 잘 이래 조화롭게 갖춰져 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강점으로 부각되고요. 네.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 뭐였습니까? 너무 교통이 복잡하더라. 아, 저런. 네. 그리고 숙박 시설이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짜임식게 되지 않은 안 그런 왔다. 부분이 있더라. 이런 예. 지적이 있어서 네. 제가 새로운 관광 시책을 만들어야 됐다고 결심을 하고 네. 호텔보다는 네. 게스트하우스를 예, 예. 찾는 그런 이제 젊은들에게 많아졌죠. 맞는 예. 그를 가감하게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이제 교통이 돼서 복잡한 데 대해서 네.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네. 새로운 교통 체계를 만들어서 네. 정말 찾아오는 우리 국내 관광객에게 불편 없이 네. 아주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가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네. 빅데이터야말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짬쉽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네네.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이번에 이런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빅데이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 오는 날 40대 주부가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게 뭔가 뭐 이런 정보가 그렇죠, 등장을 그렇죠. 예, 하고요. 예, 예. 남성이 금연을 했다가 흡연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은 1년 중 몇 월인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부터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예, 예, 있던데요. 예, 예. 정말 훌륭한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활용을 실제로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만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 현행법상의 뭐 개선점이라든가 규제하는 바가 있으면 파악하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나라 빅데이터의 시장은 2010년도부터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희망이 아주 보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네, 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네.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거부의 반응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하나는 이제 사생활 침해, 아 또 예. 해킹 가능성 네, 이 네. 두 가지가 이제 문제로 제시되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헌법이라든지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법에 대해서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지금 그 시행을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사회통념상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의 수집 이용을 허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수집된 유용한 정보가 우리 신성장 동력으로서 크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해킹 가능성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발목 잡힌다 그러면은 네. 세계의 큰 흐름에 우리가 늦어지죠. 속도가. 늦어진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개인정보 보호하고 네. 또 산업화라는 네. 동전의 양면의 균형을 잘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제정안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예. 이 빅데이터 산업진흥법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그 업무의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네. 어떤 경우는 허용하고 어떤 경우는 금지한다는 이런 명백한 것을 법안에 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법도 이러한 규정을 명백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산업 발전,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네.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제 핵심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산업 전반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또 성장 산업으로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게 돼서는 이런 법률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돼야 된다는 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법인안의 주요 이제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비식별한 정보를 많이 활성화해서 이것이 이 제3자에게도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비식별화된 이런 정보가 식별화로 전환되려면 즉각 이걸 폐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법을 완벽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긴 자에 대해서는 네네. 벌금을 뭐 3년 이하 징역이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또 극소화시키고 네. 또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산업 발전을 정말 활성화시키는과 동시에 이러한 법의 잘못 있을 때는 네.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빅데이터를 정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활성화시키자. 네.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빅데이터 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예. 두드러진 것 한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요. 예, 제가 이제 해운대 구청장을 할 때 이제 경험담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짜증을 내는 것은 주차 단속에서 벌금을 무는 겁니다. 아, 예. 제가 해운대 구청장을 하면서 해운대가 관광지니까 벌금을 많이 하는 매기했습니까? 네. 엄청난 그런 불만을 저한테 토로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으셨겠죠. 많았죠. 네. 이런 점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최근 5년 동안 네. 주차 단속에서 벌금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어디냐?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네. 그 지역에 빅데이터로 분석하니까 여기에 주차 위반자가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여기에 주차를 하지 주차장을. 마십시오라는 네. 이런 이제 안내문을 이제 붙임으로 해서 네. 주민들의 또는 관광객의 아. 불만을 거의 해결한 사례가 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막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네네. 우리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또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니까 그렇죠.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기대 이제 효과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그 네. 기대 효과에 부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해운대의 관광 정책을 더욱더 질 높게 하고 또 민원 해소를 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했다. 네. 이 뭐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점점 더. 그래서 네. 이제 좀 이제 이 시책이 이제 일간지의 보도에 일면에 나갔습니다. 네. 우리도 빅데이터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울산시, 서울시 네. 또 경상남도 인근 기초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와서 네.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나 강력시도에서 거의
빅데이터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우리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참 잘 된 일이에요. 예. 네. 네,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드론 전도사. 예. 지난 6월에 드론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하셨는데 예, 예. 앞서 그 산불 때문에 드론에 관심을 그렇죠, 그렇죠. 가지게 되셨나요? 어떻게 드론 전도사까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뭐 신문이나 네. 방송 인터뷰할 때마다 드론의 유용성, 드론이 앞으로 우리 사회나 또는 세계의 트렌드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덕과이는 드론, 말만 하면 드론한다. 그래서 별명이 배덕과이는 드론이다. 그러셨군요. 드론 하면은 배덕과이다. 아. 그래서 드론 전도사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화재 예방에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금정산입니다. 네.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우리 해운대 장산인데 네. 이제 산불이 잦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드론을 띄우고 난 이후에 산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와. 종전에는 산불을 저희들이 네.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헬기를 띄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예. 비용이 많이 예, 드니까. 예. 또 많은 혼자 우리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다른 서비스의 차질이 업무를 생기죠. 봐야 되는데 네. 그래 할 수도 없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차에 부산에 교수님께서 드론을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아. 그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네, 네. 2천만 원을 들여서 해운대에 드론을 띄웠는데 네. 거의 이제 산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효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네. 예. 그 가칭입니다만 예. 드론 기술 개발 증진법 준비 중에 계시다는데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살짝 뭐 힌트 하나 주시고 예. 이 제정안이 가는 입법 의의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이제 드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엄청난 기술 개발 맞습니다. 또 신선장 동력으로서의 예. 많은 그런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드론이 실제 우리가 날리려 그러면은 네. 어떤 높이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날려야 될지 많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드론 비행에서 필수적인 것이 이 주파수 문제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전 기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비행할 수 있는 공간에 적용되는 법이 전파법이고 또 항공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네네. 흩어진 법률을 한테 잘 모아서 예. 종합적인 관리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인데요. 문제는 네, 문제는. 드론법이 너무 협소하다. 아. 드론법 하나를 만들기에는 그래서 무인 이동체로 확장시키는 법안도 지금 동시에 검토를 하고 이거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드론 빨리 해야 이미 됩니다. 막 추락해서 예, 무인 안전사고가 자동차라든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이나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작년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네. 공약을 두 개를 했습니다. 예. 하나는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는 것. 네. 하나는 우리 해운대가 모두 다 잘 산다 그러는데 네. 반여반성 재송 정책 이주적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아, 큰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57만 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네. 드림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가 우리 구주민들 약속한 가장 큰 일입니다. 네네. 앞으로 고리 1호기는 영지 영구 정부를 정지. 시켰습니다. 네. 지난 6월 10일 네. 한손이 발표하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네. 이제 제2의 제가 약속인 드림시티는 네. 반송만저 재송 주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40년간 그린벨트로부터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많은 스트레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드림시티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거기에 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므로 해서 균형 발전을 기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꿈이요 보람이 되겠습니다. 네. 뭐 바삐 다니시면서 또 지역도 살피시고 예. 건강하시고 예.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